예, 그 소식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소식들을 여러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재미난 거는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나요? 한 달 내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달 내로 무려 3개의 컨퍼런스에서 리플사와 스위프트가 격돌을 합니다. 한 군데가 아니에요. 3군데에서 비슷한 주제로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이따가 같이 다룰 텐데요. 되게 약간 흥미로운 것 같아요. 딱 비슷한 시기에 컨퍼런스 한 군데도 아니고 3군데 초청을 받아서 리플사와 스위프트가 대놓고 대결을 하거든요. 되게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소식들 다룰 거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설명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설명 가운데 약간 본질적인 것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본질적인 부분들을. 그래서 일단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스위프트 망하라고 하시는데 비슷한 마음이죠. 저도 스위프트가 존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소식은 비트루 XRP를 되게 사랑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죠. 얘네가 지금 최근에도 에이다인가요? 에이다하고 한 4개 정도를 페어링을 추가했었는데 이번 달 말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오스하고 이거 폴리체인인가요? 이거 어디에서 언뜻 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넴이죠? XEM이. 제가 다른 암호화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비체인인가 그랬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 4가지 암호화폐를 XRP를 베이스 커런시로 해서 쌍을 페어를 이번 달 말까지 추가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되면 총 30개의 XRP 페어가 생긴 거라고 공지를 했네요. 상당히 되게 열심히 해요. XRP를 어마어마하게 서포팅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바로 나오네요. 마커스 트리처. 오고. 잠시만요. 돋보기 좀 킬게요. 마커스 트리처가 한 가지 트윗을 리트윗했는데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이 좀 됐죠. 최근에 1월 7일인가요?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 리플사에서 엑스라피드 첫 오피셜 사용은행인 이 유로 액션뱅크 공지를 하면서 그때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타이틀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유로 액션뱅크가 이제 엑스라피드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반적인 내용은 새로울 게 없는데 여기 안에서 재밌는 거는 그거예요. 제가 오늘 소식들을 전달하고 설명하면서 여러분들께 질문 드린 게 있었죠. 리플사와 스위프트사가 서로 3군데 컨퍼런스에서 격돌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언급이 하나 돼 있는 게 바로 이 기사의 마지막 말미 부분입니다. 뭐 아시는 내용 간단히만 소개시켜 드리면 이 유로 액션뱅크는 엑스라피드를 이제 1분기부터 사용할 거라고 하죠.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로.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거. 이 엑스라피드를 1분기에 쓰기 시작할 거라는 사실과 그리고 이 액션뱅크의 주력 사업이 뭐라고요? 트레이드 파이낸스예요. 무역금융이죠. 이런 기업들이 수출하고 수입할 때 그 대금을 청구하고 이제 대금을 받을 때 이 은행을 통해서 하고 있고 이 은행이 주력이 바로 이 트레이드 파이낸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중요하죠?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시장은 안에 가장 규모가 작은 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송금, 우리나라 말로 해외 송금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작죠? 그 로우 밸류잖아요. 송금 한 번 할 때 개개인 간에 송금을 할 때 어마어마한 액수, 막 기업들이 물건 팔고 나서 대량으로 판매하고 나서 받는 그 대금이라던가 또는 수입을 했을 때 그 물건을 받음으로써 그 대가를 지불하는 대금을 지불할 때 그 액수랑은 차원이 다르죠. 그 액수는 어마어마한 반면에 개인 간의 리테일 레미턴스는 굉장히 작은 액수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린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그 안에는 레미턴스는 극히 작은 사이즈를 자랑하고요. 그 안에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것들이 외환시장과 바로 트레이드 파이낸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크로스보더 안에서도 큰 덩어리를 차지하는 트레이드 파이낸스를 주력으로 하는 은행이 엑스라피드를 쓴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리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1분기와 맞물리는 게 바로 이제 인스타램. 이것도 예전에 인스타램.
이것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죠. 얘네도 예, 아마 2019년 2분기 초인가요? 아니면 1분기까지인가? 2분기 초 아니면은 1분기까지 엑스라피드 파일럿 테스트를 한다고 했어요. 그 테스트가 끝나면은 당연히 얘네도 진입을 하겠죠. 문제가 없다면은. 그래서 시기가 맞물린 애들이 다소 있습니다. 지금 올해 1분기에. 그래서 이제 뒤에는 리플과 스위프트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기사에는. 이게 왜 나왔냐면은 그 유로 엑심뱅크의 이 헤드급 본부장이 인터뷰를 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스위프트 영 형편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트랜잭션 트랜스페런시, 그 투명성, 그러니까 그 페이먼트를 만들어낼 때, 그러니까 이걸 보내는 쪽이 있고 받는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페이먼트 할 때는. 근데 양당 간 통신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스위프트 방식은 여전히 코리스펀던트 은행, 그러니까 중개은행, 한거래 은행들을 거치는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구조를 거치게 되다 보면 이 페이먼트를 고객이 처리하기 전에 정확한 정보가 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처리하는 동안에 환율은 어떻게 결정이 될 거고, 그리고 수수료는 정확하게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가까운 예로 여러분들이 그 카카오뱅크,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스위프트와 비슷한 케이스를 설명드리기에 그 중에 하나의 카카오뱅크를 예를 드는 겁니다. 기존의 방식을 쓰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다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카카오뱅크뿐만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의 예로 카카오뱅크만 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카카오뱅크에서 해외 송금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중에 환거래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표기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송금을 보낼 때 예상 수수료도 뭐 대략이에요. 명확하게 딱 찍어내지 못합니다. 대략 뭐 8,000원입니다. 대략 5,000원입니다.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처리하기 전까지.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 페이먼트 처리할 때, 세르먼트 할 때 중개은행들 많은 카운터파티를 거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걸 거치면서 비용이 변화하기 때문에 미리 찍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페이먼트 처리할 때. 근데 반면에 이 엑심 유로뱅크 아까 인터뷰한 헤드가 리플사의 솔루션을 극찬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본인들이 업무 처리할 때 트랜스페런시, 그러니까 투명성이 명확하게 제공이 된다. 프리밸리데이션이 된다. 이거를 되게 극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리플사와 스위프트를 비교하는 이 부제목 타이틀, 리플 vs 스위프트를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의 그런 약간 내용들을 요약해 갖고 이 본문에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 브라이트네요. 예, 여기 있죠? 블레임드라고 돼 있죠? 약간 비난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단점을 말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재미난 거는 이 기사의 말미에 아까 말씀드린 그게 나옵니다. 보이죠? Ripple and Swift will meet at the LTC. 이게 트레저리 컨퍼런스의 약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 독일에서 있는 요거라고 하는데 같이 가보죠. 최근에 리플사와 스위프트사가 같은 장소에 같은 세션에서 이 디스커션, 논의를 하는 거 소식을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기존에 보셨던 거랑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2월달이에요. 2월 13일에서 14일날 펼쳐지는, 아까 말씀드린 1TC라고 돼 있는데 여기 써있죠. 아, 컨퍼런스가 아니라 컨벤션의 약자였네요. 네, 여기 X 누르고 여기 보시면은 1TC 써있죠. 네, 트레저리 컨벤션.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프로그램을 같이 볼까요? 보면은 클릭 왜 안 돼? 자, 첫째 날 말고 둘째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볼게요. 바로 2월 14일 날 베를린에서 열리는데 보시면은 오후 보이시죠? 오후 2시 15분에서 대략 45분간 패널 디스커션이 잡혀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렇게 돼 있죠. 자, reinforce, establish, structure, or disrupt and replace them. 그거죠. 기존 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기존 거를 파괴하고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도 되게 자극적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스위프트의 글로벌 헤드 오브 뱅킹 마켓, 그러니까 다른 패널은 CEO가 양쪽에 출격을 하는데 이거는 CEO는 아니고 약간 본부장급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이 리플사의 대표 글로벌 헤드 뱅킹 나오는데 재미난 거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 뭐 하던 사람이냐면은
되게 흥미로워요. 이 사람의 커리어를 보면은 검색해보죠. 바로 나오죠. 예, 보이시나요? 리프사가 고용을 했대요. 누구? 스위프트 GPI에서 디렉터로 있던 아까 그 사람. 이게 또 날짜가 안 뜨네요. 이게 언제인지 한번 볼까요? 언제 고용하고 이 공지를 한 건지. 퍼블리시드 타이밍이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냥 화면에 보이게 하면 좋은데 얘네가 왜 가렸는지 모르겠어요. 2017년 4월 10일 날 이 사이트에 뜬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1년 이상 됐어요. 거의 2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이 2017년 4월에 이 사람 스위프트 GPI를 담당하던 디렉터인 사람을 고용을 했고요. 이 사람이 스위프트와 2월 14일 날 베를린에서 맞짱 토론을 뜨는데 제목도 그거예요. 기존의 전통적인 그 구조를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리프사가 그걸 다 깨트리고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을지 이 주제로 돼 있거든요. 안에 이 디스크립션도 보면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되게 자극적이에요. 보면은 리플과 스위프트가 미래 그 글로벌 머니 트랜스퍼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그 자금 돈을 보내는 그 미래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만의 그 컨셉 제안하는 게 뭔지 하면서 여기 써있죠. Asset to replace all other approach. 어떻게 보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가 디스크립션이 돼 있는데 재밌어요. 이거는 주제 자체가 대놓고 싸우자죠. 리플사는 이제 대체하려고 하는 거고 스위프트는 웃기지 마라 우리가 잘 지켜낼 거다 뭐 이런 입장일 텐데 이 주제를 놓고 아예 그 주제 자체가 대립각을 세우는 주제잖아요. 되게 흥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과연 이 양쪽 간에 굉장히 공격이 오고 갈 텐데 어떤 내용들을 얘기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2월에 예정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연계해서 바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컨퍼런스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중간 거를 생략하는 게 아니라 차후로 미루고 제가 리트윗을 해놨는데 지금 보시는 거 보이시죠? 요거 파리스 핀테크 포럼 2019년 1월 30일 날 여기는 CEO가 격돌을 합니다. 둘이 그죠? 양쪽 CEO가 격돌을 해요. 여기는 주제가 Let's Send the Moon이에요. 약간 대립각을 세우는 주제는 일단 아닙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출연을 하고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제가 전에 설명했나 본데?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아닌가요? 1월 24일 날 또 출격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리트윗을 한 것 같은데 또 눈에 안 띄네요. 분명히 했을 텐데. 안 보이네요. 어쨌든 여기 있다. 제가 트윗을 남겨놨죠. 지금 보시면은 이쪽 그림을 먼저 봐야겠네요. 이 BEF라고 되어 있는데 블록체인 이코노믹 포럼이 약자죠. 여기 옆에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스위스에서 1월 24일에서 26일 날 열리고요. 아까 타임테이블 보면은 역시나 양쪽 CEO가 격돌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제는 또 그거예요. 페이먼트 시스템 2020. 뭐 2020년의 페이먼트 시스템. 그러니까 2020년의 페이먼트 시스템 미래는 무엇이냐. 약간 그런 거를 상징하는 의미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고요. 보면은 안에 디스크립션은 딱 그거죠. 디센트럴라이즈 페이먼트 시스템 오냐. 이 세상이 오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마 스위프트는 모르겠어요. 스위프트는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스위프트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간단히 설명만 드릴게요. 스위프트 GPI는 현재 기준으로는 블록체인이 아닐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아마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POC를 한다고는 많이 얘기를 했어요. 뭘로요? 하이퍼레저 패브릭.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익숙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이 패브릭으로
POC를 한다고 이미 2017년 초반 때부터 주구장창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POC가 끝나고 도입했다는 공지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적용을 했다는 공지는 없고, 가장 최근에 기사 이제 오피셜에 따르면, 스위프트가 직접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22개의 은행들이 현재 이 하이퍼레저 패브릭 기반으로 한 스위프트 GPI POC에 참여하고 있대요. 최근 오피셜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약간 파일럿 단계라고 봐야겠죠? 네, 파일럿 단계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용을 해서 이미 쓰고 있으면은 아마 디센트럴라이즈 페이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겠죠. 실제 도입을 했으니까. 근데 아직은 POC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얘네가 마음을 바꿔서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냥 실험만 하다가 에이 이거 아니네 이러고 그냥 집어 던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블록체인 또는 DLT 기반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스크립션에 대해서 노라고 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피셜 뜬 정보 기반으로만 정황을 살핀 거고, 이미 스위프트 내부에서는 블록체인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떤 가정을 하더라도 얘네는 명확하게 블록체인 또는 DLT에 대해 무조건 긍정적인 입장이라고는 아직 할 수 없는 거는 팩트죠. 무조건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리프사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겠죠. 이 주력 기술 기반이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놓고 얘기를 할 건데,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아마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서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패널로 나오잖아요.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은 보통 등장시키질 않죠. 그러니까 이런 패널의 기본적인 등장, 그 모양새로 봐도 아마 스위프트는 노라는 대답을 들고 나올 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보인들 시스템만 있으면 되고 스위프트 GPI만 있으면 된다. 그럼 여러분들 스위프트 GPI가 약간 궁금하시죠? 그럼 얘는 도대체 무슨 기반이냐? 그거는 약간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 지금의 스위프트 GPI는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SLA 기반이에요. SLA. 이거는 이 서비스, 약자가 그래요.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예요. 이거는 아마 기업에서 계약 관련된 거 많이 담당하신 분들은 잘 아실 내용인데요. 이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이틀대로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 계약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내가 A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계약서는 그냥 A라는 뭐라고 할까요? 그런 용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이 정도일 텐데 여기에 대해 디테일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서비스를 고객이 뭐 요청했을 때 뭐 예를 들면 15분 이내에 이걸 하도록 한다. 만약에 15분 이내로 못하면은 서비스 레벨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대가를 지불할 때 약간 차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서로 동의한 그 서비스 레벨보다 더 상위의 서비스를 제공했을 시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여기 안에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업체, 계약 상대방 입장에서는 뭔가 동기부여가 더 잘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그 시간을 끌어올린 거예요. 이게 주된 기반입니다. 현재 스위프트 GPI는. 사실 어떠한 특수한 기술을 썼기보다는 약간 행정적으로 해결을 본 거예요. 약간은. 좀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입니다. 현재는. 그리고 POC, 하이퍼레저 패브릭으로 POC를 아직도 하고 있고요. 오피셜로 완료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현재 오피셜로 알려진 바로는 아직은 하이퍼레저 패브릭으로 POC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출연한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세 가지, 한 달 내에 있을 컨퍼런스 세 가지를 다뤘는데, 일단은 두 컨퍼런스에서는 리프 CEO와 스위프트 CEO가 이번 달에 출격을 해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직접적인 대립각을 세우는 주제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방금 설명한 것도 보시면은 약간 서로 반대 의견이 나올 법한 주제고, 아까 보신 1월 30일 날에 하는 Let's Send the Money, 이 부분도 아마 스위프트와 리프사가 이 돈을 보내는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 해본
아까 보신 스위프트 GPI, 지금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 GPI 디렉터였던 사람이 지금 현재 리프사에 있죠. 아까 보셨다시피 그 사람의 직급은 글로벌 헤드 오브 뱅킹입니다. 뱅킹 시스템의 글로벌 본부장이에요. 그 사람과 스위프트에 있는 글로벌 헤드 두 본부장급들, 약간 1급 정도에 속하는 임직원이죠. 그 고위급 임직원 서로 나와서 아예 대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주제를 던져줬습니다. 기존 거 시스템을 스위프트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리프사가 그거를 다 무너뜨리고 스위프트를 제태할 것인가, 이 주제를 놓고 두 패널 나와서 토론을 하는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내용이죠. 과연 이 각 세 개의 세션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되게 궁금하네요. 좀 벌써부터 좀 기다려지는데 되게 흥미로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연계해서 설명드렸고요.